관세인재개발원 이창민 권상혁 교수께서 관리자 성과 코칭 역량 향상 과정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촉진하는 관리자 성과 코칭 역량 향상 과정을 소개할 관세인재개발원 이창민 권상혁입니다. 여러분, 최근 회사에서 요로 끝나는 세 가지 질문 들어보셨나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렇게 말씀인가요? 네.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 받으면 많이 곤란하셨죠? 위기에 빠진 관리자를 구출하기 위해 마련한 본과정의 개발 계획을 짧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목소리들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년 2월 공무원 성과주의 강화를 특별 주문하였습니다.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세청 내부에서도 올바른 성과평가와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리자 인터뷰 결과 세관 직원 대부분이 동일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하위직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일부 부서의 부서원이 50명 이상 되어 있는 등 성과평가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과평가는 조직의 미션 달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제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평가와 보상의 괴리, 연공서열에 따른 줄세우기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성과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전시키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과평가 제도가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코칭 아닐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관세청 5급 관리자 대상 성과 코칭 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 여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과정의 의의와 특징, 에디 모형에 기반한 과정 소개,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정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관리자에서 구성원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과 코치로서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과 학습의 결합을 추구하는 러닝 저니 프로세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현업 적용도 평가와 성공 사례 기법을 적용하여 교육과정 선순환 환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셋째, 관세청 맞춤형 성과 코칭 사례 발굴을 기반으로 단위 기간 최초의 성과 코칭 가이드북을 개발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적 효과를 넘어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성과 중심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5단계 에디 모형에 기반하여 개발했습니다. 먼저 요구 분석에서는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였고, 실제 성과 면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실습 시나리오 시트를 이용한 도제식 수업과 디지털 기반의 교육 운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첫 단계,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7단계 분석 기반 순환식 피드백 구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성과평가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대내외 환경, 조직, 인터뷰, 설문, 기존 교육, 벤치마킹, 학습자 분석까지 7단계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새로운 인사이트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하나의 단계가 모든 단계로 피드백되는 지속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는 조직에서의 학습자 요구가 충실히 담겨 있는데요. 관리자와 실무자로 나누어 성과평가, 면담 경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요구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보리치 요구도 조사를 통해 관리자와 실무자 간의 우선순위의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관리자는 관리자와의 분기별 성과 면담을, 실무자는 공정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과의 연계를, 공통적으로는 모두 지속적인 성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관식 답변에서도 의미를 파악하고자 텍스트 분석에 적절한 LDE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추가 파악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면담에 대한 불만, 공정한 업무 배분에 대한 요구 등 성과 면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7단계 요구 분석 결과를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육 운영 측면으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5가지 교육과정 설계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정 설계입니다.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로 요구 분석 결과 기반, 지식, 기술, 태도, KSA 관점에서 세분하여 과정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3가지 원칙을 수행하고 4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설계 원칙으로 첫째, 설계 프레임워크와 검토 매뉴얼을 적용하여 정교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원의 교수 설계 3종 프레임워크와 켈러의 ARCS를 적용하여 설계했습니다. 또한 우리원의 자체 과정개발 검토 매뉴얼도 충실하게 적용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정 코스맵 설계를 위해 학습의 내용을 계열하였습니다. 교육 내용의 중복 없이 홀 파트, 홀 흐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습 모듈에 적합한 교수법을 매칭하여 학습 효과를 고도화했습니다. 교육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퀴즈, 실습, 토의, 발표 등 참여형 학습법을 중심으로 11개 과목을 7개 교수 방법과 매칭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3가지 설계 원칙으로 탄생한 교육과정은 4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러닝 전이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현업 활용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구체화해서 일선 현장에서도 학습이 이어지도록 워크플로우에 따른 러닝 전이 개념에 맞추어 매칭하였습니다. 둘째, 인지적 도제학습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초보 학습자가 전문가의 과제 수행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성과고 치료의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에서의 전문가의 시연, 코칭에서의 롤플레이 피드백, 스캐폴딩에서의 성장 포텐 실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각 영역별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세청 맞춤형 성과 코칭 가이드북을 설계한 점입니다. 현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의 직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고 교육 과목과 매칭하여 성과 코칭 가이드북을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은 교육이 직접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충실하게 분석하기 위해 만족도, 성취도, 현업 적용도, 평가에 SCM, 성공 사례 기법을 더하여 설계하였습니다. SCM은 교육을 마친 후에 우수 교육생의 경험을 조사하여 효과와 성공을 분석하는 평가 방법으로 우수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정 개발입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참여 유도에 초점을 맞춰 관세청 맞춤형 강의 교환과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 이후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성과 코칭 가이드북을 개발하였습니다. 약 30페이지의 분량으로 실제 면담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고 심사위원님들께 전달드린 것처럼 올해 우수 사례를 추가하여 24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도 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강사들이 자체 점검을 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평가 도구는 다양한 문항을 개발하여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실제 교육이 운영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과정을 요약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본 과정은 사전학습, 본교육, 사후학습, 심화교육인 찾아가는 리더십 코칭까지 총 4단계로 운영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확정되면 본교육 2주 전 이러닝 학습이 시작되고 5일간 집합교육인 본학습과 3차에 걸친 사후학습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6개월 후 희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가 코칭 심화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생이 4단계라면 교육 운영자는 사전 준비, 교육 운영, 사후 관리까지의 3단계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안정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일조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원 학습 관리 시스템인 LMS가 RPA 기술로 교육생 선발에서 홍보, 학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후학습을 숏폼으로 제작하여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82명이 수료하여 전국 세관의 부서장 중에서 40%에 상당하는 과장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의 교육 평가입니다. 교육 평가는 커크패트릭 3단계에 SCM 평가를 추가하여 실행했습니다. 입교 시점의 사전 진단으로 교육 성취도와 현업 적용도를 측정하고 매일 수업을 마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퇴교 시점에는 사전 진단 때와 동일하게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에서 얻은 지식을 확인하였고 3개월 후 현업에서 학습 내용의 적용 정도도 측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SCM 평가서는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인식, 행동, 전이 등을 측정하였고 심층 인터뷰 대상 10명을 선발하여 성공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평가 결과는 모두 우상향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취도와 현업 적용도에서 사전 대비 사후 평가 점수가 상향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CM 과정에서 진행했던 설문의 내용과 인터뷰의 내용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교육을 수료한 과장님과 실제 면담을 경험한 직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올해 가장 잘한 일은 그 성과 코칭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체계적인 리더십 이론과 또 구체적인 성과 면담 실습, 눈높이가 비슷한 과장 교육생들과의 경험 공유. 확실히 이 교육은 저에게 약 2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성과 코칭 교육을 다녀오시더니 면담을 하자고 하셔서 조금 당황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 효과입니다. 교육 효과는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수요자 측면에서는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코치로서 관리자의 역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스스로 소통 리더십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러닝 저니, 성공 사례 기법 등 참신한 HRD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준비하면서 관세청 인사부서와도 협의해서 성과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청이 성과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큰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 코칭 조직 문화가 교육을 넘어서 서울, 인천공항 등 일선 세관 현장에까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관세청 올해 우수관리자로 교육생 중 4명이나 선발이 되었고 우리원 인재개발과장은 교육 추진의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는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관세기구 WCO의 아태지역 교육훈련 기관 RTC 기관장회의에서 이 과정을 우수 사례로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관세청에 정말 고마운 교육이었네요. 다른 조직의 교육에도 관리자 교육에도 관세청에 그랬듯이 분명 변화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과 코칭은 기술이 아닌 문화입니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구성원의 성장에
꼭 필요한 기반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팀은 질의응답 이후에 잠시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이어서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앞선 팀도 그랬고 이번에 발표 주신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에서도 현업 적용도를 좀 높이고 현장에 아마 관리자들께서 실제 구성원들의 성과 피드백을 좀 더 스킬을 향상하기 위한 관점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것은 사전 학습부터 시작해서 본 학습, 사후 학습 그리고 실제 이제 코칭까지 진행되는 심화 학습까지 여러 단계의 학습 어떤 인터벤션을 통해서 실제 우리 관리자들께서 성과 코칭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셨던 점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까 이제 여러 평가 마지막에 이제 평가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의 성과 코칭에 대한 스킬업 과정들은 기관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아까도 우리 한 인터뷰를 해주신 것처럼 관리자께서 다녀오셔서 코칭을 하는 이제 방식이나 피드백을 주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기관에 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현업 적용도 분석을 하신 걸 보니까 이제 뭐 사전 사후를 비교하셔서 이제 향상된 정도의 결과값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현업 적용도 평가는 그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어떻게 우리 관리자께서 학습 이후에 행동 변화가 있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걸 넘어 만약에 기간에 어떤 이제 파급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실제 그런 관리자들의 어떤 행동 변화에 따른 이직의 어떤 감소라든지 혹은 조직 몰입도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파급 효과도 조금 더 뭐랄까요,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일단 사전 사후 성취도와 만족도 위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관리자들의 행동 변화와 이 행동 변화에 따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문화가 바뀌는 부분을 이 과정을 이제 지금 작년에 기획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걸 아직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적인 어떤 수치로 아직 평가는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정성적으로 올해 또 이제 SCM하고 사후에 심화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정성적인 효과들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량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분석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주신 대로 고민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성과 코칭 가이드북 제작하신 거 굉장히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그 학습자들의 뭐 입교라든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향후에는 이 성과 코칭 가이드북도 예부로 만들어서 리더가 사실 이걸 들고 면담 장면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이거를 예부로 개발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클릭하면 찾아서 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책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저희 청이 이제 집행조직인 외청이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화면에 나타났지만 관리자가 되시면 대부분 이제 50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저희들도 모바일로도 보내드렸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놓고 좀 보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또 칼라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합을 딱 맞추셔서 발표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굉장히 내용을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냐고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평가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SCM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앞서서 한 10명 정도를 이제 선발해서 또 인터뷰도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보시기에 우수한 교육생 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SCM을 통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을 좀 발굴하려고 하시는지 그런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좀 드러난 어떤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어떤 전 요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82분인데 작년까지 해서 약 한 67명 정도가 이제 교육을 이수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SCM을 준비하면서 이분들께 그 평가지를 드려가지고 이 평가지를 먼저 받고 그 평가지 중에서 이제 직접 성과 면담을 시도하시고 이제 왜냐하면 또 교육을 받으셨지만 아예 시도도 못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 면담을 했던 분들 위주로 이제 선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또 자기의 경험 중에서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는 형태로 SCM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여기 이제 올해 업데이트된 가이드북에도 사례를 집어넣었지만 실제 이제 저희 인천공항 같은 데 가면 실제 부서원들이 70명이 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사무관 과장님 한 분이 이 70명이 넘는 분들을 다 면담을 해야 되는. 근데 이제 실제 교육을 받으셨던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당 15분씩 해서 발령 받고 업무 파악한 다음에 한 1, 2개월 후에 전체 70명을 다 하시는데 2달 정도 걸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그 면담을 한다거나 하면 좀 문제가 있거나 고충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상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히 또 주제를 어떤 개인적인 면이 아니라 조직과 부서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에 감원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어떤 성장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업무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게 되니까 업무 파악을 또 과장님 입장에서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고 이 직원들이 뭘 원하고 또 어떤 발전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조정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도 가이드북에 추가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같이 공유해 주신 이 성과 코칭 가이드북 저도 이렇게 짧게나마 훑어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어느 지점들은 이제 꼭 관세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 기관이나 어떤 부처와 함께 좀 협업하고 계시는 그런 혹시 시도가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제 저희도 처음 이걸 기획할 때 조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부족한 측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사혁신처와 또 공유를 해서 저희 사례들을 우수 사례로 제출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는데 유리한 점은 앞에서 제가 궁금한 걸 다 질문을 해주셔서 이미 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가지 그 아까 이제 그 SCM 계속 이제 그 관심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SCM에서는 성공 사례 방법이긴 하지만 실패 사례도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 사례는 혹시 분석 안 하셨는지? 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면서 아직 그걸 적용하지 못한 그런 그 관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또는 뭐 그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이게 그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걸 개선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날카로운 지적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SCM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 현업 적용도에서 현업 적용도 이상이 어느 정도 지점 이상, 평균 이상 점수의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점수에 대한 측정은 인식, 행동, 전의 등에 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는 대상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코칭을 해보신 경험의 요소를 한 가지 더 더해서 요소를 추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코칭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기관에서 잘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실패 사례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교육을 시작할 때 관리자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 특히 이제 성과라는 단어가 앞에 붙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조직 국가기관의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관세청에서는 이 성과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이전 실적 중심의 어떤 이렇게 뭔가를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부감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이 과정을 개발해서 운영하면서 좀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들은 이 관리자분들이 이런 그 성과와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하고 기성세대 간의 이런 갈등들 때문에 정말 그 관리자 포비아 이런 게 너무 되게 심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좀 바꿔가고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그 실패 사례라든가 안 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앞으로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